뭐 시작해요? 네. 예.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정혜성 기자 그리고 오른쪽에 유선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혜성 기자는 3일 뒤에 결혼하는데. 예, 맞습니다. 3일 뒤에 예. 결혼하고.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혼휴가가 며칠인가요? 회사에서 7일이 이제 신혼휴가로 아, 따로 그러네. 나옵니다. 예. 앞뒤 주말을 붙여서 쓰곤 하죠. 네. 예, 모두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분은 언제 가시나? 알겠습니다. 아, 저를. 네. 그 류석춘 교수는 뭐 여전히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제 유선혜 기자는 류 씨라고 부르진 않죠. 네, 이응입니다. 예. 네. 유선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류석춘 교수의 발언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반일 종족주의? 맞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강의하다 그런 얘기 했다고 했는데 네, 그 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그런 얘기들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어떤 우려 네, 또 뭐 일본 쪽의 지원을 받아서 뭐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네. 상황 그리고 그것을 일본 쪽에서 얼마나 또 반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일본 극우의 어떤 논리와 얼마나 같은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집중 취재해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일본어판이 또 나온다면서요? 11월에? 네, 11월에. 11월 이우연 의원을 정혜성 기자가 직접 만났었는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11월 말에 이제 일본어판이 출판이 되고요. 예. 네. 지금 그럼 일본에서 뭐 그쪽 극우 세력 중심으로 해서 책이 잘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지금 국내에서도 10만 부를 이미 인쇄를 했고, 예. 뭐 서점에 이제 깔려 있는 재고들을 2만 부 정도 잡고 제외를 한다고 해도 최소 8만 부 이상은 팔렸다라고 지금 출판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 출판사 국내에서. 얘기가 그런가요? 네. 예.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지금, 7월부터 예, 뭐 지금도 1위를 역시. 하고 있고, 네. 네. 8만 부면 요즘 출판 시장 상황을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아, 예.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하대요. 잘 안 들린다고. 예. 근데 그게 뭐 거기 동조해서 사서 보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게 대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해서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예. 예. 저희 같이 뭐 취재를 위해 사는 경우도 있고 예.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있다 보니 정말 궁금해서 사서 이제 읽는 예.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뭐 좀 뭐랄까 동의하게 되는 현상도 생길까요? 제가 지난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추석 연휴 때 책을 좀 읽었는데 예. 일단 특색을 좀 보자면 사람들을 설득되게 만드는 요소는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 통계들 이런 것들을 정말 폭격처럼 이렇게 주장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만난 상당수의 학자들은 그게 선별된 자료들이다. 예, 유리하게. 중립된 자료가 아니라 예. 자신들의 주장에 맞춰서 이제 선별한 자료들이어서 그 양을만 보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예. 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보게 되면 마치 뭐 대단한 근거 자료를 댄 것 같으니까 네.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예.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이우연 교수의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전했는데 예. 사실 정혜성 기자가 아주 오랫동안 인터뷰를 또 공을 들여서 만나서 예. 이제 인터뷰를 전하지 했는데 못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 그래요? 자리에서 좀 전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네. 어제 뉴스 시간으로선 뭐 도저히 다 내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네. 예. 어느 정도나 인터뷰를 했습니까?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아, 꽤 오래 그걸 했네. 이제 속기록으로 풀어보니 25장 정도가 나왔었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소셜 라이브 오늘 이렇게 또 탐사팀이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요새 지난주에도 또 탐사팀 선배가 나와주셨더라고요. 네. 저희 좀 그 인터넷 댓글들을 보다 보면 특히 탐사팀 출연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선배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이제 쭉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 특히 이우영 교수 직접 만나보셨다고 해서 좀 직접 만나본 이야기 어떤 거 있는지 간단하게 좀 네. 미리 설명을 보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네,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우영 교수가 저랑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얘기는 일본 우익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처음 내세운 거다. 자기가 처음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 그 위안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성매매 네. 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것들이 자기가 처음 내세운 거고 일본의 우익들이 하는 발언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걸 첫 번째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오면서 사실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왜 네. 일본 우익들이 하는 얘기를 국내 학자들이 이렇게 책까지 내가면서 똑같이 되풀이하냐, 이런 그 비판을 좀 의식한 듯 첫 번째로 강조한 건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가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 일본 정부와 일본 학계에서 관심을 가져서 네. 자기가 이제 해외에서 강연도 하게 됐고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선배 보도한 이제 리포트랑 댓글을 저희가 미리 봤거든요. 좀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봤더니, 유석춘 교수가 그래도 연세대 교수인데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네이버 포털이나 이런 댓글에 많았거든요. 어떤가요? 유석춘 교수와는 저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예. 했고, 나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반일종족주의를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거에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그게 아니었으나 네. 마치 뭐 성매매를 권유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뿐이다. 진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보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문으로 내가 대신하겠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연세대학교 학보에 이제 네. 입장을 냈죠.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 예. 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그 입장을 또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지금 반일 종족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책 자체가 이 내용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고 또 침략 전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글을 쓴 것인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약간 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말했듯 네. 연세대 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완전 가짜로 볼 수 있냐, 예. 이런 반응은 반일 종족주의가 나오면서도 사실 나왔던 반응인 게 예. 반일 종족주의를 쓴 학자들을 한번 리스트를 보면 뭐 네. 서울대 교수도 있고 뭐 박사도 있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출신도 있고 하여튼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통계들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니라고 확신했던 사람들도 네. 저한테는 뭐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보도를 검색하면서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쭉 살펴보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읽으신 분들이 쓴 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위안부 같은 말들은 납득하기 좀 힘들지만 토지 수탈이나 뭐 쌀 수탈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좀 체계적으로 말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네. 그 부분을 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제가 이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조선인의 토지를 대량으로 빼앗은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이영훈 전 서울대 네. 교수가 사실상 이 반일 종족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분인데 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김낙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제는 쌀을 돈 주고 사갔지 수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 주고 사간 증거 그리고 또 이제 대량으로 빼앗지 않은 예.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이제 같이 연구하고 반박한 이제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으로 안정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 이건 맞다. 맞지만 이것은 조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식민지 세금을 걷기 위한 작업이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조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느냐. 두 번째,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웅지를 매입해서 지주 경영을 확대를 했는데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 건 맞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는 그렇죠. 맞다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제값을 주고 제대로 샀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 일본인들의 대지주가 토지 매집을 해서 예.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조선 사람들은 다 이제 소작을 하게 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작료는 수확의 60%를 가져갔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대지주들은 돈이 많아지고 예. 소작농들은 돈이 점점 더 없어지고 그러면 그 번 돈으로 또 땅을 사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땅을 점점 빼앗기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네. 돈이 오가기는 했지만 이게 수탈이지 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거래이냐 그 본질을 봐야지 오고 간 기록의 숫자만 본다고 이게 수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다른 학자들의 예. 비판이었습니다. 예. 지금 유선을 선배가 딱 말씀하시는 거 보고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샬라신님이 제값에 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카라세오 유가라고 약간 일본 느낌인데 시세에 맞게 샀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딱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시세에 맞게 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지주들은 이제 종자 선택, 또 경작의 뭐 과정을 감독한다. 종자는 이걸 선택해야 된다. 또 그리고 뭐 관계 뭐 이렇게 치수 기구를 우리가 주는 거를 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배 체계를 점점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개간하지 못할 거면 이걸 네. 여기에 이렇게 뭐 치수 도구를 이렇게 설치하지 못할 거면 그러면 이 땅을 싸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강제로 뺏지 않았다. 예. 사실은 이제 반강제로 뺏은 건데 기록상으로는 강제로 뺏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을 네. 그렇게 이제 과장했다. 혹은 그 부분만 강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한탐정님이 구조적인 수탈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안선희님이 역사 왜곡하는 친일사관이 더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증언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어제 보도에서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어떤 파트가 진짜로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히 기자가 이우연 제대로- 박사가 저 네.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참여정부 때 위안부 할머님들이 피해 할머님들이 좀 증언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뭐 지원금을 주고 또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게끔 바뀌면서 그 할머님들의 주장이 좀 바뀌었다, 증언이 바뀌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제가 90년대부터 이 할머님들의 증언을 연구했던 학자 복수에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어차피 중요한 증언은 2000년대에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 이미 다 나온 거. 얘기.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바뀐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중요한 증언들은 다 나왔고 네. 91년에 첫 증언이 나와서 이제 93년도 계속 증언집이 1집, 2집, 3집, 4집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피해를 본 건 전혀 바뀌지 않고 다만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게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뭐 1000회, 2000회 이렇게 강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뭔가 그 에피소드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걸 콕 집어내서 예. 그것만 그 포인트만 해서 이거 말 바뀌었지 않냐라고 하면서 위안부들의 증언은 역사적인 사료로서 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지금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이제 핵심 주장이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야, 지금 보다 보니까 유영필님이 유튜브에서 일본 재단 돈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일 종족주의의 배후에 약간 일본의 극우 뭐 성향의 재단들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딱 일본의 어떤 재단의 돈을 받았다. 특히 이제 일본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영훈 교수 그리고 이우현 교수가 속해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제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두 예.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도요타 재단에서 자금을 받아서 식민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 맞습니다. 아. 네. 그러나 이 반일 종족주의는 그거와 관련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라고 입증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학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어제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딱 그겁니다. 네. 이우연 의원이 다음 달에 일본에 가서 순회 강연을 하게 되는데, 순회 강연을 하도록 초청한 일본의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가 역사 인식 문제 연구회라는 곳인데, 아. 거기에 이제 니시오카 스토무 회장이 예. 바로 이제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주도했던 이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그 일본의 정말 극우 중에서도 가장 극우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 이제 네. 뭐 전쟁의 강제동원 없었다라든가 이런 글들을 기고한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글을 기고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끄는 단체가 바로 이제 이우연 위원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 새영무라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이제 사사카와 류이치라는 A급 전범이 만든 사사카와 재단, 지금은 이름을 이제 니폰 파운데이션으로 바꿔서 일본 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예. 거기서 자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전범이 만든 A급 전범이 만든 재단, 예. 거기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네. 모임, 그리고 새 역사 교과서 만드는 모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역사 인식 문제 연구소, 예. 바로 그곳이 이우연 위원을 초청한 것인데, 아. 그러면 돈을 직접 받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을, 예. 그 구조를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자금의 흐름을 보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뭐 영향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그 자본의 어떤 예. 의도에 이제 휩쓸리고 있을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두 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황혜리 님이 정혜성 기자님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황혜린 기자는 저희 기자. 아, 그런가요? 지금 저는 달려있길래 네. 누가 달아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동기세요? 저 후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제가 동명이인일 몰랐는데 수도 있으니까요. 아, 예.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까요. 듣고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네이버 댓글 쭉 보고 질문 몇 개를 드렸는데요. 전에 네. 좀만 더 설명을 예. 하자면, 그 일본 극우 단체가 이제 이우연 씨를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제네바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우연 씨가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게 2019년 7월인데 예. 사실 2년 전에는 한국인 그 이우연 씨를 후원한 게 아니라 2017년에는 미국인 유튜버를 후원했어요. 그 미국인 유튜버는 굉장히 소녀상에 대해서, 예.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일본 편에 서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예. 뭐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구글에 이제 토니 마라노, 뭐 이거는 텍사스 데디. 텍사스 데디라는 네. 이제 예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유튜버에서 이제 텍사스 데디라는 분을 치면 예. 뭐 이런 유튜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봉투죠. 이게 봉투에 이제 위안부 그 소녀상에 뭐 봉투를 씌워가지고 막 조롱하고 이런 유튜버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네. 이거는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2017년도 사진인데, 2017년 3월 사진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우연 씨가 이 그 강제징용은 없었다라고 주장한 곳이랑 장소가 똑같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고, 여기 보시면 이 할아버지가 그 유튜버,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미국의 극우 유튜버고, 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후지키 수니치, 예. 일본 극우 인사죠. 예. 이 사람이 이제 2017년도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이우연 씨를 2년 뒤에 이 자리에 앉혀서 이제 발언을 하게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2015년, 2016년도 이 그 당시 회의 영상도 봤는데, 네. 물론 이 사람이 직접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세워서 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한다든지, 뭐 강제징용 없었다든지, 좀 일본 그 우익의 지금 주장을 대신 말하게 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네이버에 PCN5 그리고 땡땡땡님이 미리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이런 이제 이영훈, 이우연 같은 이제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분들을 뭐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나 이제 독일 같은 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독일의 홀로코스트법과 같은 그런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일단 현재는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국민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되고 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역사적인 사실을 네. 의도적으로 뭐 부정하고 왜곡하고 헐뜯고 이러면은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홀로코스트법인데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그게 도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전쟁 범죄를 옹호했다라는 어떤 재단을 하기에는 네. 그걸 하기에는 사실은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에도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그렇죠. 있고 이것이 전쟁 범죄를 옹호한 것인지 자기의 신념에 네.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한 것인지 그것을 함부로 재단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기도 예.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상을 훼손한다거나 심각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예. 어떤 강제징용자 개인 혹은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 개인의 어떤 모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처벌이 지금 현재 제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철저하게 검증을 네. 해나가는 게 더 필요한 보입니다. 아, 예. 이제 저희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자주킴님이 오늘 기자님들 취재 내용이 풍부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배웠다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류군TV님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 저희가 이렇게 댓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VOD 상품권이랑 JTBC VOD 상품권이랑 네. 소셜라이브 관련 이 조그만한 키링 큐브를 드리는데 보시고 아 이 질문 이 의견 참 인상 깊었다 골라주시면 한 분씩 골라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선배가 답변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네. 저는 일단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예. 제 이름을 거론해준 황예린 씨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혜성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온 황예린님에게 저희가 상품 드리도록 하고요. 네. 또 선배 또 한 분. 저는 이 제가 설명을 드린 그 수탈 문제에 네.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구조적인 수탈이었구나라고 말씀해주신 네. 한탐정님께 저는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한탐정님 그리고 황예린님 그 저희 그 당첨자 발표를 하면 메일 주소가 나가거든요. 여기에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근래 들어서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소셜 라이브가 별로 없었는데 탐사팀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에도 또 출연해주시면 정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